안녕하십니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어, 예고했듯이 철학, 특히 자연 철학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연 철학을. 제가 자연 철학 얘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이런 거죠. 밀레투스 학파, 밀레투스 학파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 그 다음에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메데스, 네스, 이 세 사람. 불, 아페이론,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 그 다음 공기, 그 다음 얘기했던 게 엘레아파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크세노파네스부터 뭐 시작이 되지만은 파르메니데스와 제논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전에 밀레투스 쪽에 있었던 헤라클레이토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와 생성, 그리고 훗날 특히 크리스교의 성육신의 토대, 그다음 파르메니데스나 제논이나 뭐 그쪽도 이제 몇 사람이 있지만은 두 사람을 위주로 봤는데, 일자, 부동의 일자, 전체를 통으로 보는 뭐 유명론과 실제론, 이 논쟁도 현대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건데, 그 일자라고 하는 것, 부동의 일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건 크리스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교 셋 전체 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도 거의 비슷한 시기 같은 그 지역에 살았어요. 원래 피타고라스는 그쪽이 아니라 그리스 쪽 살았는데, 그리스가 아테네 빼놓고는 그 민주정이 아니에요. 왕정이에요, 왕정. 근데 거기에도 참주가 있어가지고 피해서 이제 온 거야. 피해서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엘레아, 이탈리아 지방 그쪽에서 이제 했죠. 그리고 한마디로 규정하기 되게 뭐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만물은 수다. 그리고 제가 그걸 현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뭐 피타고라스도 한 두세 차례는 다른 시리즈에서 다뤘기 때문에 링크를 거는 걸 깜빡을 할 것 같아가지고 피타고라스 검색하면은 채널 내에서 다 나옵니다. 현대적으로 보자면은 수의 의미 부여하는 거는 뭐 암호학이나 보안이랑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 가장 유명하고 하지만은 체계를 세운 사람이에요. 수학적인 체계. 뭐 기하학에서도 그렇지만은 유리수 무리수라고 하는 수의 체계. 근데 이 수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수에 뭐 의미 부여하고 암호, 요즘에 IT 시대에 쓰이는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볼 때 패턴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물질성 너머의 수치로 발견하죠. 관측치로. 현대적인 의미에서 만물은 수가 맞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후기 자연철학자로 이제 또 묶이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엠페도클레스, 사본 소설 얘기한 사람이고, 그다음 아낙사고라스, 포자론. 이, 이 포자론에서 지금 우리가 스펌 하면은 그 정자잖아요. 그게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포자론에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데모크리토스 원자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루기 시작을 할 건데, 앞쪽에 어느 정도 다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만만치는 않을 거지만, 한번 해보죠. 저는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재미있는데, 어, 별로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 몇 차례, 오늘 다는 못하겠죠. 어, 되는 거는 좀 제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에서 이런 게 왜 발달을 했지? 그러니까 이런 사유의 수준은 페르시아와는 잽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실상 어, 그리스 내에도 궁극주의적인 스파르타가 나중에 패권을 잡는다고 해도 금방 무너지는 게 이 사유랑 같이 가지고 생각과 같이 가지고 못하는 생각의 역사와 실물적인 역사로는 이제 힘이 세니까 육체적인 힘이 세잖아 걔네들 진짜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아니 왜 거기에서 하필이면 그런 생각이 민주정 때문인가? 민주정?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생각이 했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귀족정의 변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해요. 이제 연구자분들도 어쨌든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투표권 행사했던 사람이 한 20여 프로. 나머지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귀족정이었는데 그 다음 평민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무역이든 상공업이든 해서 돈 버는 사람들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머지 기저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귀족정이나 과도정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기는 조금 그럴지 모르지만 확실히 현대민주정이랑 바로 연결하기는 좀 어렵다. 부풀려진 면이 있다. 그레코 로망을 그레코 로망에 대한 로망이 있는 서구에서 이제 거기를 아무래도 시작점으로 잡고 하는 셈이죠. 그래서 보통 왜 거기에서 사상이 발달했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민주정 얘기를 이제 얘기가 나오는 편이죠. 민주정 얘기가. 근데 민주정이 하여튼 조금 다른 민주정이다. 우리가 그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다. 많이 다를 수 있다. 그거 하나랑 그러면 진짜 이유는 뭘까? 그게 이제 어려운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대적인 민주정이어서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공백을 만들어준 공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게 그때 당시로서는 결코 선진적인 그런 정치 체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돼. 설명이. 그렇게 되기 전에 일단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이 다른 데라고 그렇게 안 됐을까? 근데 실제로 다른 데라고 그렇게 안 됐죠. 다른 데에는 그 정도까지 나온 데가 별로 없단 말이죠. 물론 그 차축 시기에 많은 그 사상들이 이렇게 나오고 하긴 했지만은 그리스적인 질서, 사유 요게 나온 거는 뭐 한자 문명권이 됐건 힌디 문명권이 됐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솔직히. 그죠? 그러면 어떤 요인이 있을까? 요인이 있어요. 제가 볼 땐 확실히.
뭐냐? 거기는 종교조차도 어 거기 신들 많이 있잖아.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들이 엄청 뭐라고 하면 좋을까? 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정말 대단한 신이다. 경배하라. 이런 신이 한 명도 없잖아요. 제우스라고 해도 엉망진창이란 말이야. 개판이고, 아유, 노답이고, 이런 면이 있죠, 사실. 이게 바로 그 종교적인 권위가 사회에 억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일단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인디비주얼리즘, 이거는 뭐 이기주의 이거랑 다른 거예요. 묶어주는 힘이 덜해. 막 12신상이 있지만은 걔네들이 다 인간이랑 별 차이 없어 사실. 그리고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야. 그건 뭘 얘기하냐? 경전이 없잖아. 경전이 없잖아요. 아니 율법이라든지 뭐 이런 성스러운 뭐 그게 물론 거기에 오라클이 있었고 그 이제 그 무다 이제 그 네오에 보면은 매트릭스에 보면은 오라클 이제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여자 그 제사장 뭐 무당이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니오도 원에 대해서 이제 저기를 해주잖아.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우리나라 그 무당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거고 거기는 없어. 전혀 저희가 없단 말이야. 종교적으로 확 묶어주는, 그러니까 지금이 고대보다 더 종교적이야. 지금은 탁 묶어주는 문화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선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말고, 개인주의는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장점 이제 막 흡수하고 막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대를 지나왔죠. 다시 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공동체 윤리에 대해서 소리가 막 높아지고 벌써 뭐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의 출발, 그 개인주의에서부터 정치적으로 확 짓누르는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유로운 생각 해도 상관이 없어. 게다가 너무 오래전부터 오디세이 시절부터 해적질 플러스 무역을 했어. 그러니까 그 동네의 신들을 다 봤단 말이야. 그 동네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본 사람들이라 뭐 어딘가에 이렇게 경직된 사고를 할 만한 그런 뭐라 할까 가능성이 굉장히 덜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만했고 나뉘어 있었지만은 살만했고 무역을 잘하니까 셈도 빠르고. 그래서 이건 제가 3년 전에 맨 처음 얘기할 때 그리스는 일단 권력의 공백, 정치적 종교적 권력의 공백이 어떤 토대를 만들어줬고 자유롭게 뭔가 개인적으로 뭘 탐구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것을, 물론 그리스 내에서도 불경죄로 막 쫓겨다니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전 시간에 말한 페리클레스가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이제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어느 문명권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훨씬 유리했어. 게다가 트여 있어. 이제 크세노파네스 같은 경우에도 피타고라스를 굉장히 막 비판하고 했거든요.
피타고라스가 굉장히 수학적인 사람이면서 종교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르페우스. 바카스가 그리스로 뭐지? 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카스가 그리스 말로 뭐죠? 디오니소스. 뭐 디오니소스에서 이제 유래하면서 정제된 하나의 종교가 오르페우스 교인데, 이제 그걸 믿었던 사람인데, 그 당대에 그 사람들은 지중해 이쪽을 너무나 많이, 세상을 너무 많이 돌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신은 다 자신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 어느 지역을 가도 다 실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뭐 강아지나 아니면 말이나 소가 에게 신이 있다면은 강아지, 소, 말 그 형상일 거다. 그때 당시에 종교 비판이야. 그 오래 전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어 있어.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다뤘던 부분을 제외하면은, 그 전에 그거 먼저 하죠. 일단 밀레투스 지방에는 이제 자연 철학 중에서 아르케를 찾는,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찾는 것들이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훗날에 이제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 미셸 푸코가, 그 사람들이 탐구했던 그 대상 자체는 똑같은데 담론이 계속 바뀐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담론이, 이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속으로, 질서 속으로, 이야기라기보다는 질서 속으로, 언어의 질서 속으로 포착을 해보는 거야. 근데 그게 달라진 것 뿐이다. 왜냐면 그 셋 다 메커니즘의 요소나 이론의 요소, 이론. 물론 이제 그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론화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대에 처음으로 시도된 것들, 이런 담론의 변화, 담론의 형성, 그게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런 담론이. 왜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미 종교적인 답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 철학 이거 볼 때 되게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 물이래, 야, 아페이론이래, 공기래, 사원소래, 뭐 포자래, 아니 뭐 종자래, 아니면은 뭐 뭐야 원자래. 이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대 물리가 말하고 있는 답도 중요하지 않아요. 질문과 답으로 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지. 담론이 형성이 된다는 거야. 같은 원질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담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셈이야.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담론에, 완전히 서양 철학사에서 이제 다른 줄기 담론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파르메니데스는 훗날 서양 철학에 영향을 많이 줄 이데아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첫 출발점 어디로 잡을 수 있을지 참 애매해요. 파르메니데스나 이 그 피타고라스나 거의 같은 집안,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고 서로가 못마땅했지만, 피타고라스의 수적인 질서 혹은 파르메니데스의 일자, 부동의 일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줬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뭐 새롭게 이제 오늘 들어간다면 피타고라스를 한번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 다른 부분 말고 이제 그래도 현대까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 하나를 보자면은, 이 사람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리스 철학 그 고대, 그리고 헬레니즘, 중세,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계속 그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명징성이에요. 명징성. 그리고 뭔가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규류법을 써서 반증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다 이탈리아 부분에 제논이 그걸 했거든요. 규류법 정석에서, 정석 옛날 얘기다. 규류법 배우 왜 루트인은 무리수인가,
이거 규류법으로 해결하는 게 이제 정석에 나오죠. 뭐 배웠습니다. 그런 거를 저는 예전에. B분의 A라고 만약에 치면은 서로 소인 B분의 A라고 치면은 모순이 되는 걸로 반증을 하는 거야. 증명, 반증. 근데 이 피타고라스의 다양한 얼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 추상적인 세상 내에서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뭔가 설명력이 있고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질서 있게 하려고 하고 다가서려고 하고 가지적인 것까지 가려고 했지만은 이 양반은 완전 가지적인 세계에서 뭔가를 증명을 해본 사람이야. 그 증명의 언어는 물질성이 뚝뚝뚝뚝 다 떨어지고 숫자만 남습니다. 숫자만.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꼬르 C제곱. 이게 어떤 수든지 맞으면 되는 거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A라고 하는 거는 A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잖아. 이게 아니고 얘에다 뭐든 숫자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문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물질성 떨어진 추상화된 개념이잖아요. 파르메니데스가 하나하나씩 범주들을 포개가면서 결국 일자로 나갔을 때도 결국은 유명론과 실제론에서의 그 다툼이 되는 게 그 추상성이거든. 근데 추상적으로 뭔가를 설명을 할 뿐 아니라 증명을 해냈다라는 거야. 그리고 코스모스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이미 피타고라스 때 되는데 그 뭐냐면은 그때의 그 이론이 지금 끄덕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중세까지도 코페르니쿠스를 괴롭힌 게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코스모스가 있어야 되는데 코스모스에서 벗어나 원이어야 되는데 타원이고 이 정다각형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행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고 이래서 계속 고생을 몇 년을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훗날 수학이나 과학에 이 세상에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패턴이 분명히 조화롭게 코스모스가 조화라는 뜻이거든요. 조화로워야 이쁘기 때문에 코스메릭이 화장품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거. 자, 이 사람은 이 질서, 조화, 코스모스가 수로 표현이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중에 근대과학, 현대과학, 성격은 다르지만 자연과학과 뭐 자연철학 성격 다르듯이 달라요, 분명히. 다르지만 수를 언어로 쓰는 것은 같아. 수를 언어로 패턴을 뽑아내는 것 같다. 수를 언어로 패턴을 뽑아내고 담론을 형성해서 증명도 하고 수와 증명.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실물 밑으로 흐르던 사상의 한 봉우리였던 거죠. 이어서 해야겠네. 피타고라스만 볼 게 아니라 후기 자연 철학자들이 또 현대 과학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건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엄청나게 긴 시리즈는 아니고 지금 이거 한 편, 그리고 뒤에 지금 한 세 사람 정도 제가 더 하고 싶은데 한두 편에 뭐 아니지, 그렇게 정하면 안 되고 충분히 설명력이 있으면서도 쉽게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